네, 안녕하세요. 차선 선생입니다. 저 오늘 알테오젠 영상을 좀 찍어 드릴 건데,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흐름 자체는 안 좋은 게 맞아요. 제가 또 차트 선생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현재 흐름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알테오젠 지금 구간 매도하지 마세요. 현 구간 반등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고점 뚫고 50만 원 이상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뭐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건 말건 간에 제 생각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로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 신호가 좀 발생이 됐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 구간 정확히 뭐 45만원 고점 구간은 아니지만 41만 5천원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매도에 대한 부분 한 말씀을 드렸다. 우리가 16만원 정도의 매수를 했으니 41만 5천원쯤에 2분의 1만 정리하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이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주 재료가 어떤 건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 구간에 주가가 올라갔던 게 다이치 상표와 4천억 규모의 계약을 해서 주가가 15%가 올라 장대 양봉. 15%짜리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러한 구간을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테오젠의 주가가 올라갔던 주요한 내용들은 키트루다 SC 삼상에 대한 부분이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알테오젠이 천문학적인 조 이상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사실상 여기서 15%가 주가가 올라간 이 다이치 상코의 4천억 규모의 계약, 요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흐름은 SC 삼상에 대한 부분인데 할로자임 관련된 뭐 악재 이슈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생각했던 S3상에 대한 임상 결과인데 다이치 상표에 대한 4천억 규모의 계약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그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3분의 2분의 1 정도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를 그냥 검색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11월 8일이죠. 11월 8일 이때입니다. 11월 8일 보시면 이때죠.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알테오젠은 지금 41.6만원 그 41만 6천원 저희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전으로 뭐 급등하는데 2분의 1 매도해야 된다. 현주가 41만 5천원이다. 이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것도 오타인데 계약 조건이 4천억인데 여기서 주가가 10% 이상 올라간다. 이거 일단 2분의 1만 매도하고 기다리세요. 다이치 상표 4천억 기술 수출 생각보다 규모가 약한데 10%? 일단 저는 2분의 1 지금 몇 타점 잡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테오젠을 계속 주가를 들고 오면서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키트로드 SC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를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이건 뭐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매도를 했던 부분들은 30만원 초반, 31만원 구간, 32만원 구간에 계속적으로 다시 담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에서도 주가가 10% 이상 더 밀렸죠. 사실상 담아놓고 단기 반등, 담아놓고 단기 반등 계속 했는데 이 구간에서 전저점 구간을 이제 무너뜨릴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용에 대한 부분이고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신용잔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때요? 신용잔고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금의 신용잔고라고 하면 주가가 37만 원대와 그리고 저점 구간 27만 원대 구간 이 정도의 신용 잔고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지금 주가가 신용 물량 때문에 뭐 못 간다, 신용 물량을 털고 가려는 거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진짜로 제가 봤을 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알테오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펀드 매니저들의 단기적인 어떤 거 수익 실현 부분 그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11월에 이제 12월 1일이죠.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수익률을 정산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45만 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30만 원까지 밀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끌고 가면서 다시 여기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쪽에서 끌고 왔던 물량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함으로써 내가 이번 24년도의 성과를 인정받는 한 해로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이후에 다시 한번 포트의 리밸런싱을 짜서 알테오젠이 많이 내려와 있으면 다시 한번 알테오젠을 포트에 편입시켜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이 상황이 나올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 구간 보면요. 이러한 장기 평선 있죠. 장기 평선. 가격이 얼마죠, 지금? 224에서는 꺾여 있는 데가. 여기가 얼마냐면 25만 원이에요. 야, 그럼 너 25만 원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야? 아니요. 내려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25만 원 구간 일단 생각은 하고 있자. 그러니까 내려온다면 기분 나쁜 건 알아요. 이렇게 여기를 생각하고 있자라고 하면 기분 나쁜 거 아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구간에서는 항상 60% 정도의 반등이 나옵니다. 장기 이평선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알테오젠의 정말 추세가 꺾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매도하고 싶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구간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음봉에는 매수하고 양봉에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거 기억을 좀 하시겠지만 양봉에는 매도하고 음봉에는 매수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양봉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이 엄청난 과매수로 장대 양봉이 과매수로 주가가 올라오는 거고 이런 장대 음봉은 과매도로 주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물론 과매도라는 게 특정한 주체가 던지는 걸 수 있겠지만 일단 알테오젠 주가를 끌어내리는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끌고 올라왔던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봉이 나오면 어느 순간 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알테오젠 많이 빠졌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50만 원 다시 돌파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도주가 정확히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 바이오 사이클에서 주도주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다 입을 모아서 누굴 얘기할 거예요? 알테오젠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주도주가 누구예요? 알테오젠이요. 주도주는 절대 한 방에 고점으로 밑으로 끌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도주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 건데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잠깐 볼까요? 에코프로. 자,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뭐 많이 박살이 나 있는 상태지만 과거의 흐름을 잠깐 볼게요. 과거의 흐름 보면 자, 여기서 고점이 얼마죠? 고점이 자 15만 원인가요? 16만 원인가요? 16만 4천 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얼마요? 16만 4천 원 지워볼게요. 그쵸? 저점이 어디예요? 저점이 자, 저점 구간이 우리가 확인하면 9만 9천 원. 자, 16만 4천 원에서 주가가 10만 원까지 내려왔다. 그죠? 몇 프로가 빠진 거죠, 여러분들? 보면 몇 프로 빠진 거예요? 거의 40% 빠진 겁니다. 그쵸? 고점 대비 주가가 40% 빠지고 10만 원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어떻게 됐어요? 바닥을 찍고 어디까지 갔어요? 30만 원까지. 3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주도주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정말 세게 받거든요. 고점 대비. 조정을 세게 받는다. 미친 듯이. 보면은 이때도 봐봐. 이런 흐름에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보시면 여기서 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 몇 프로요? 마이너스 36%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가 하락을 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며칠 만에 빠진 거예요. 2주도 안 됐어요. 2주도 안 됐는데 내가 1억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3,600이 찍혔다는 거야. 2주 만에. 그죠? 그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어떻게 돼? 귀신같이 올라가잖아요. 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근데 이평선이 얘는 60일 이평선 위에 있잖아요. 60일 이평선 위에 있으니까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고 알테오젠은 추세가 끝났으니까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일단은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차트 선생이고 차트를 보는 게 맞아요. 차트를 보면 정말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흐름이 맞다. 안 좋은 흐름이 맞아요.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흐름이다. 자, 그런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알테오젠 주가가 밀릴 만한 이유가 정말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로 알테오젠 주가가 많이 밀리는 것은요. 다들 심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존재하냐면 알테오젠 주가를 보고 있으면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디서 팔지? 이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테오젠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이 하방의 압력이 더 세게 받는 게 뭐냐면 어차피 알테오젠은 3만원부터 20만원 구간 사이에 산 사람도 정말 많은 종목이에요. 그죠? 뭐 하는 거요? 일단 팔고 보자.
일단 팔고 보자. 이러한 물량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코스닥이 시가총액 1위가 바뀔 때 그 섹터가 뭐가 된다. 그 섹터가 주도주가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였던 거 아세요? 코스닥에서. 근데 얘가 합병해서 빠지기 전에 이미 셀트의 1위를 뺏었어요. 누가? 에코프로 BM이 22년도에 1위를 탈환했거든요. 탈환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23년도에 2차 전지의 급등장이 시작됐습니다. 그쵸?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섹터가 바뀔 때 시장이 그 섹터를 어떻게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주도주로. 그럼 우리가 지금 알테오젠은 24년도에 알테오젠이 누굴 때렸어요? 에코프로 BM의 1위를 뺏어서 알테오젠 1위가 올라왔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25년도는 누구 해야 돼?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바이오텍 종목들, 즉 신약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해서 성장하는 회사들은요. 금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왜냐면은 봐봐요. 1년에 5%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6%예요. 그러면 내가 5% 성장하려고 레버리지를 쓰면은 손실을 보는 거죠. 그쵸? 왜? 내가 100만 원으로 5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레버리지를 1000만 원 써서 50만 원을 벌라 했어. 성장률이 5%니까. 근데 금리가 6%네? 그럼 레버리지 썼을 때 내가 50만 원을 버는데 내야 되는 건 60만 원이야. 10만 원 손해죠. 근데 내가 성장률이 5%인데 금리가 3%여봐. 그럼 내가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1억까지 레버리지 썼어. 1년에 500만 원 벌고 지출로 300만 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주에 대한 이해거든요. 내년에 금리 빠지면 누가 오르겠습니까? 성장주가 오르겠죠.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다른 종목들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세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료의약품과 위탁 생산, CDMO 관련된 부분들을 막아내는 법안이죠. 근데 이 법안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IRA 법안이랑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IRA 법안이랑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IRA 법안이랑. 결과적으로 IRA 법안도 중국을 어떻게 때려서 중국산 원자재와 그죠? 중국산 원자재와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올라갔던 게 뭐가 있어? 금양 50배, 에코프로 30배, 뭐 하이드로리튬 30배. 그냥 미친놈들처럼 올라갔잖아.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미국의 생물보안법 12월에 이제 이번 달에 통과가 될 예정이란 말이야.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2차전지가 IRA처럼 올랐던 것처럼 이 바이오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알테오젠은 또 뭐가 있어요? 1월에 키트로드 SC 3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요. 주식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탄력이 강하다고 하면은 그 반발 탄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강하게 내려왔다라고 반등하면 강하게 올라가는 게 뭐요? 주식시장이에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강하게 내리꽂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다?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그림에서 뭐 주봉을 보더라도 강한 하락의 흐름이 나왔다면 주봉상 강한 양봉의 흐름도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정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위에 물려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힘드신 분들은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내려왔다가 반등할 때 강하게 리바운딩이 35만 원까지는 그냥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더라도 여기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테오젠 관련돼서 같이 좀 대응하고 같이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요. 제가 뭐 긴 말 하진 않겠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한번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010-9201-6329로 알테 입장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저 말씀드렸지만 41만 5천 원 구간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또 잡아드렸어요.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알테오젠 들고 있는 분들도 제가 이 기술적인 반등 구간 그리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추가 매수 자리 내가 이미 진행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내가 여유가 자금이 있다. 그럼 더
좀 밑에 구간에서 추가 매사점까지 좀 잡아 드릴 테니까 반등을 노리면서 대응을 해보자고요. 자,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대응하기 전에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45만 원에서 알테오젠이 28만 원까지 빠진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응하기 힘들죠. 왜? 이미 주가가 많이 밀렸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쯤에 41만 5천 원이죠. 이때쯤에 내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를 대비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했다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대비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지금 구간 2분의 1 매도한 걸 매수 타점으로 잡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 중요한 건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 같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도와드릴 거니까 010-9201-6329로 알테 입장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 무료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생물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생물보험법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요 관련돼서 뭐 금양 같은 종목, 에코프로 같은 종목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제가 요것도 히든으로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차트 보는 기법들 이런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히든 기법은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